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이소리입니다. 네, 오늘도 한바탕 아주 전쟁을 치렀네요. 아침에 삼성 스펙 9호는 그래도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줬고 LS 머트리얼즈의 청약도 잘 맞췄습니다. 청약 마감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요. 내일 상장하게 되는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 15호 스펙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발굴 플랫폼을 기반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특히나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희귀암을 좀 타겟으로 했습니다. 공모가는 9,000원, 유안타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자, 우리 사주 미달 없이 다 소화가 됐거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청약에 다 참여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넘어가서 최종 확약 비율을 보시면 유언타가 굉장히 작정하고 잘 잡아준 것 같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에는 14.48%를 기록했는데 배정 후에 48.66%까지 증가합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거예요. 특히나 3개월 비중이 45.16%로 가장 높은데요. 수요 예측 때 신청한 표를 보시면 사실 건수 기준의 수치는 4.61%로 수량 기준 수치 대비해서 너무 낮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최대치로 좀 몰아서 배정을 해버린 덕분에 확약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29.51%에서 26.07%로 소폭 감소합니다. 이게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확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금액으로는 약 3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는 하죠. 자, 얘기했듯이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에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 기타 소액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아마 장외에서 거래한 개인 주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사상 최저가는 9,500원으로 공모가 9,000원보다 오히려 더 높고 또 최고가는 43,750원이나 됐었고요. 현재가는 18,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 기준으로는 현재가가 19,400원이고요. 최근에 거래 내역을 보면 19,500원에 400주 이런 식으로 19,000원 위에서 어쨌든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가 장외 시장에도 좀 바로바로 반영이 된 듯한데 이 정도까지만 올라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16년 12월부터 2020년까지는 만원, 16,250원, 16,950원 이렇게 공모가 9,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부분, 이것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미전환 전환우선주가 존재하는데요. 전환권 행사 시에는 106만 주 정도의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7.12% 수준이고 전환 가격이 7,200원이니까요. Y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일에 매도를 못 하신다거나 장기로 보실 분들은 좀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통주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 매물로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17만 5,310주 정도가 되는데요. 행사 가격이 1,250원, 1,088원, 공모가보다 높아요. 아무튼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또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만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이 48.66%로 예상보다 훨씬 높게 잡혔고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6.07%. 기존 주주의 비중이 조금 높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은 대부분 공모가 위로 추정이 되고 2016년 12월 이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만원 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유통가능 금액은 350억 원, 시가총액은 1,344억 원으로 요즘 같을 때에는 부담이 전혀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건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공모주들 성과 좀 기분 좋아지게끔 다시 한번 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뭔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동인기현이나 에코아이가 예상보다 너무 잘 가졌고 또 한선엔지니어링과 그린리소스에서 완전히 불을 지폈고요. AS텍과 에이텀이 막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3배 이상으로 출발하면서 웬만하면 수익률 200%를 기본적으로 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NH30호 스펙이 고가 기준 수익률 173%를 찍었고 오늘 상장한 삼성 9호 스펙도 둘 다 좀 무거운 스펙에 속하는데 고가 기준 158%를 찍었어요. 삼성 9호도. 그러니까 출발부터도 좀 좋았었죠. 그렇다면 Y바이오로직스 단독 상장이었다면 또 충분히 수익률 200% 가까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단독 상장이 아니죠. 교보십 5호랑 같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와 조건이 비슷한 유통시총 300억 원대의 최근 종목들을 쭉 보시면 과거에 필에너지부터 밀리에서제까지는 꽤 잘 나가다가 IMT를 기점으로 고가가 낮아지는 모습이 꽤 오랜 기간 계속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붐업 되면서 AS텍이 231%를 찍었습니다. 수익률 기준. 저 Y바이오로직스도 뭐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기억나시죠? 굉장히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더 자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뇌리에 박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약 바이오 쪽이면서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게 딱 Y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건도 가장 비슷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도 비슷하고 유통가는 금액도 비슷해요. 근데 큐리옥스가 그날에 딱 공모가 수준으로 그냥 출발했지만 고가 기준 수익률 128%를 기록하면서 정말 밉상 공모주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큐리옥스 기억하시겠죠? 무려 4종목 동시 상장이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KBJ 26호 스펙, 하나 28호 스펙 이렇게 4개가 한나란시에 증시에 손잡고 입성을 했었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수급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았어요. 고가 기준 코츠는 126%, 큐리옥스가 128%, KB 26호가 124%, 하나 28호도 66%를 찍었다. 즉 큐리옥스, 코츠테크, KB 26호 무려 3종목이 다 더블 이상을 기록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큐리옥스와 조건이 비슷한 Y바이오로직스 이번엔 딱 2개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십 5호. 특히 교보십 5호는 앞선 스펙들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Y바이오로직스는 사이즈는 큐리옥스랑 비슷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4종목 대비해서 이번에는 수급이 좀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둘 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단순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2종목의 유통가는 금액을 더해보면 약 419.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에이텀, NH30호 이 2종목의 합계는 40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목은 에이텀이 더 가벼운데 NH30호는 160억 원 규모의 스펙이기 때문에 합하면 조금 비슷해요. 400억 원 초반대. 그래서 이번에도 수급이 비슷하게 들어준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둘 다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이텀과 NH30호 때처럼 특히나 교보십 5호가 워낙에 가벼워서 좀 기대가 됩니다. 교보십 5호 쪽으로 수급 이동이 확 돼버린다면 Y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Y바이오로직스는 풀청약이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8,000주 청약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9,000주 풀청약보다 8,000주 청약자 기준 수수료 감안했을 때 23.83% 이상 오르면 파킹 이자 대비 남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보십 5호 같은 경우에는 풀청약자 기준 11.83% 이상에서 팔면 이자 대비 수익이 나오겠습니다. 비례 44주까지 받으신 분들은 마지노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아무튼 둘 다 이 마지노선은 한참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상장일의 주가 범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Y바이오는 더블 가면 18,000원, 3배까지 가면 27,000원, 교보십 5호는 더블이면 4,000원, 3배면 6,000원 되겠죠? 수익률 200%는 주가로는 3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3배 기준의 주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요즘에는 목표 잡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S텍과 에이텀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공모가의 3배 이상에서 형성이 될 때는 장 초반이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낮게 출발하면 오후까지 꾸준히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출발하게 되면 반대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오후까지 본다. 뭐 이런 전략보다는 시초가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시초가 수준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보 15호는 높게 떠서 출발하더라도 일부는 그냥 좀 기다려 볼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거. 그리고 YBI로직스는 쓸 일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손실 확률이 조금 있는 공모주라면 장 초반 매도세를 줄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데 뭐 YBIO가 시초가부터 떠서 출발한다고 하면 환매 청구권은 전혀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냥 쓸 일 없이 잘 팔아봐야겠죠. 네, 요즘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금씩 나눠받는 기분이네요. 내일도 선물 보따리 2개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상장 라이브 같이 보면서 잘 팔아보도록 하죠.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